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연설을 어떻게 들어? 그러면 연설 중지할까요? 아니, 아무리 해도 아무리 사과하고 하라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그런 죄가 있습니까? 뭐 있지도 않은 그 죄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민주당의 이런 적반하장격이고 견강부회적인 이런 윤리제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 대한 제소이고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윤리위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소하는 건데 여기에 이중 평론이 네. 128명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 바로 이해찬 대표가 네. 말씀하셨듯이 뭐 국가원수 모독죄다라고 발언을 했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각 그 최고위원들이 이 앞다퉈서 성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이 안건을 네. 아마도 이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윤리위에 전원이 뭐 제소를 한 것 같습니다.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중재 변호사님이 황교안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느냐?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법 없습니까? 없죠.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과거에 이제 우리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해외에서 비판하는 우리 교포들이나 그런 경우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법률인데 이거는 1988년에 이미 폐지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귀에 익어서 그런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국가원수를 모독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뭐 쓴 거는 같은데 네. 좀 뭐 발언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있지 않은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종구 평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도 아예 이번에 각을 세우고 한국당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네. 여당의 어떤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네. 사실 어저께는 굉장히 강경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발언 자체가? 예,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이해찬 대표의 워딩이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건 맞아요. 모독죄를 실수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발언은 모독죄가 없어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법률적 검토를 해봐라라고 한 건.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지금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경원 대표를 이렇게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도덕적인 문제로 윤리 제소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일단 어저께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였던 행동들 그리고 발언들 최고위원회에서 발언들까지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 어느 한 사람 이거는 잘못됐어요라고 당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경해야 된다. 일단 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측면은 이렇게 강경하게 몰아붙여서 최소한 지금 그 패스트트랙 운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수처라든지 7대 법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에 대한 어떤 그런 협상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제소해서 다시 한번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정을 거치면서 그럼 이 법은 들어다오라는 어떤 카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발을 뺄 수는 없다. 강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 믿지는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네.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재건 평론가 진보단체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런 현상이 좀 이뤄지게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또 인신공격적인 공격을 또 하게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이 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나경원
그 원내대표도 이거 정말 부적절한 말인데 뭐 일본 아베 수상이 수석 대변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은 식으로 네. 말을 하자면 이거는 말하자면 뭐 막말엔 막말로 대응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도 느껴지고 애초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북한 그 지도자의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주장한 게 아니라 네. 외신에서 쓴 말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사실 외신은 그런 말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그 북한과 관련해서 뭐 이적 행위자를 그 반대 정파 사람들을 이적 행위자로 종북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하고 이랬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발언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도한 발언을 했다고 보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시민단체 사람들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뭐 아베 수석 대변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대 정파 그 지도 그 정치인이 마음에 그 내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당신의 주장은 이러저러해서 잘못됐다.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을 해야지. 네. 거기에다 이렇게 라벨을 붙이면서 당신은 뭐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모욕이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또 그걸 또 공격하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일부 좀 의견이 다른데 사실 지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의 뭐 수석 대변인 얘기는 정말 외신에서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 유엔 총회에서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북 관계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의로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그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저 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신에 이미 보도가 된 거를 인용해서 다시는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그게 그런 표현을 법률적으로 썼죠. 네. 법률적으로 그게 무슨 뭐 모욕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선택한 용어고 거기에 오히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말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건 지금 제명 윤리 특별위원회 뭐 제소를 해서 네. 결국 뭐 제명을 시키겠다 의원직 사퇴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법률적으로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단순히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응도 정말 그게 문제가 있다면 해외 언론에 대해서도 그때 대응을 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국내에서 얘기를 하니까 국내 사람에 대해서만 이건 뭐 정말 망언이다. 의원직 사퇴시켜야 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굉장히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긴 한데 유시민 이사장도 조금 논란에 가담했습니다. 대표 연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여기에 가짜 뉴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들어있어서 급하게 고쳐보려고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도 국회의원의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한 규정은? 하한 규정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 규정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없는데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냐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그런 정신이 없죠? 없죠. 헌법 정신이나 헌법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뭐 판사가 민사나 형사 재판 하는데 헌법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헌법은 아주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원래 방송을 안 하는 날인데 긴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긴 했었는데 네네. 이 발언인 것 같아요. 기본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네. 예. 자, 이거는 무엇을 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했어요. 네.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00석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네. 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는데 박주민 최고위원과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아니다.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 하한선만 얘기했지 300인 이상 마음대로 넘어도 된다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기본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대 출신인데 왜 헌법을 제대로 공부 안 판사 했느냐 출신이니까. 이렇게 좀 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바로 한국당에서는 지금 논평을 했어요. 아, 그 그래요? 유시민 의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 인용을 했습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 그리고 헌법학자로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죠. 네. 성낙인 교수의 이 발언 200인 이상의 헌법상의 그 표기는 200명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300인 이상 무한대로 증인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늘려야 된다. 의원들을 늘려야 되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종구 연대 법대 교수도 300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는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라는 또 이견이 있는 헌법학자 거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학자들끼리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지 이 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무조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낙인 교수나 이종훈 교수가 무조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지금 적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임방글 변호사 이렇게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을 두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귀태 발언이니 해가지고 엄청 여러 많았죠. 가지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어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 이부영 당시 한나라당 원내 총무가 재정구 의원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때 DJ암에 걸려 사망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방일 외교를 하고 왔는데 이것은 등신 외교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튿날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청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쥐박이라든지 땅박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만주국의 귀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뭐 네. 박정희와 그 후손 박근혜 하면서 그때 당시 현직 대통령들을 향해서 좀 막말 논란이 좀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